지난 영상의 성능 리뷰에 이어 오늘은 2021년 신형 제피러스 G15를 실제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세부 벤치마크나 게임 성능 등의 정보는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찬물부터 뿌리고 시작할게요. 어떻게 보면 단점에 포함될 수도 있겠는데 비단 G15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라이젠 게이밍 노트북들은 돈이 있어도 실물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현재 라이젠 CPU와 엔비디아 GPU 모두 역대 최악의 공급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품들을 사용한 노트북의 생산에도 역시 많은 차질이 생기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 모델인 ASUS G15나 레노버 리전 5 프로 같은 노트북들은 재고가 떴다 하면 실시간으로 품절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정도죠.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저도 출시 전부터 ASUS G15나 리전 5는 리뷰 기다리지 말고 나오면 그냥 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리뷰 보고 와 좋아 보이는데 사야지 하고 찾아보셔도 당장 재고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튼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리뷰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모델은 CPU는 라이젠 5900HS, 그래픽카드는 RTX 3060 랩탑을 사용한 제품이었습니다. 윈도우 미포함 모델을 구매했고 제가 구매할 당시 가격은 17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G15의 장점과 단점을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분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장점, 장점이지만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 아쉽지만 심각한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 확실한 단점 이렇게 나눌 건데요. 확실한 장점으로는 낮은 부하 시의 팬 소음, 배터리 타임, 키보드와 터치패드가 있고 장점이지만 아쉬운 점이 있는 건 디스플레이, 스피커, 디자인과 무게, 전반적인 성능. 다음 아쉽지만 심각한 단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게임 중 발열과 팬 소음, 포트 구성과 위치, 한 개밖에 없는 램 슬롯이 있고 단점으로는 웹캠이 없음, 그리고 합판 분해 시 플라스틱 걸쇠 내구도 문제가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확실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하가 크게 걸리지 않을 때 팬 소음입니다. 제가 게이밍 노트북을 꽤 여러 개 써봤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게이밍 노트북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할 때 빼고는 쿨링팬이 꽤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뭘 다운로드 받거나 업데이트하거나 할 때 좀 시끄럽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팬이 돌아오고 그래요. 그런데 G15는 성능 모드 이하로 팬 설정을 할 경우에는 어댑터를 꽂아도 조용합니다. 완전 팬이 안 들어간다는 건 아닌데 스팀으로 게임 다운로드 받는 중에도 팬 소음이 거의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사일런트 모드로 팬 소음 세팅 바꾸면 G15나 그램이나 팬 소음이 별 차이가 없는 정도예요. 조용한 독서실에서 이걸로 인강 시청 삽 가능입니다. 물론 게임을 하거나 고사양 작업을 할 때는 완전 다른 이야기지만 그건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배터리 타임입니다. 보통 게이밍 노트북은 인터넷이나 문서 작업만 해도 배터리가 금방 녹아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G15는 QHD 해상도의 고성능 스펙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상당히 오래갑니다. 90W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50% 밝기, 30% 음량으로 풀 HD 60fps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연속 재생했을 때 약 8시간 정도 갑니다. 갤럭시북 이온2가 풀 HD 해상도의 저전력 CPU를 달고도 이 조건에서 배터리 타임 8시간 30분이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진짜 긴 배터리 타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이젠 세잔의 배터리 효율이 좋기도 하지만 사실 ASUS가 트릭을 쓰긴 했어요. 어댑터를 뽑으면 원래 165Hz의 9주사율 디스플레이가 60Hz로 변경되고 시스템이 엔비디아 그래픽을 비활성화시키고 내장 GPU를 사용하게 바뀝니다. 이 설정들은 디폴트가 이렇다는 소리고 아머리 크리에이트 소프트웨어에서 설정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배터리 타임에는 악영향을 주겠죠. 지금 설명한 두 개의 장점을 조합하면 G15는 고성능 노트북이면서도 울트라북 용도로 가볍게 사용할 경우 소음은 조용하고 배터리는 오래간다고 할 수 있겠네요. G15의 키보드는 10키리스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 패드 유무는 진짜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리는 부분인데 전 있든 없든 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자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키 트래블도 1.7mm로 충분한 편이고 키의 피드백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작년 G14는 키보드 백라이트가 불균일하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 G15의 키보드 백라이트는 균일합니다. 그리고 터치패드, 이건 제가 지금까지 써본 윈도우 노트북 중에서 가장 큰 크기의 터치패드입니다. 맥북 에어보다는 크고 아마 13인치 맥북 프로급의 크기는 될 거예요. 터치패드의 감도나 재질, 클릭 메커니즘 모두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윈도우 노트북 중에서는 최고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죠. 먼저 디스플레이입니다. QHD 해상도,
165Hz 고주사율, sRGB 100%와 DCI P3 96%의 사경역, 최대 밝기 320유니트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밝기가 아주 밝진 않다는 것 빼고는 스펙상 거의 완벽해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비율이 16대 12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지만 사실 게이밍 용도라면 16대 9 비율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 디스플레이의 문제는 에이수스의 소프트웨어, 게임 비주얼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에이수스 게이밍 노트북에 탑재된 색상 조절 프로그램인데 문제는 이게 켜지면 화면에 녹색기가 돌게 됩니다. 또 이게 항상 켜져 있는 게 아니고 지 멋대로 꺼졌다 켜졌다 하고 그래요.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즈, 에이수스, 아모리 크레이트 서비스 들어가셔서 게임 비주얼 플러그인 폴더를 지우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두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지워도 가끔 업데이트가 되면서 다시 폴더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귀찮아도 또 지우세요. 그러면 윈도우 기본 컬러 프로필이 적용이 되는데 그쪽이 훨씬 더 낫습니다. 좋은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가 망치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다음은 스피커입니다. G15의 스피커에 대해 왈가왈부가 많았던 걸 기억하는데 일단 스피커의 음질만 놓고 말씀드리면 주관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소유했던 모든 노트북 중에 최고 레벨입니다. 맥북 에어보단 좋다고 생각하고 맥북 프로 16은 어나더 레벨이긴 한데 그건 제가 쓴 적이 없거든요. 근데 G15 스피커에 대해 검색해보면 팝핑 노이즈라고 스피커가 퍽퍽 터지는 소리가 난다는 이슈가 나올 거예요. 무슨 음량 절반만 넣으면 팝콘 터지는 소리 때문에 스피커를 도저히 못 쓰겠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에이수스가 그새 무슨 패치를 했다고 합니다. 제 것도 지금 팝핑 노이즈가 나긴 나거든요. 그런데 그건 베이스 킥 드럼 소리가 강조된 음악에 한해서 음량을 70-80% 이상 올렸을 때나 그렇지 평소엔 잘 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음량이 꽤 커서 실내에서는 절반 이상으로 음량 올리는 경우가 많이 없고 음량을 올려도 팝핑 노이즈가 나는 음악보다 안 나는 음악이 많기도 하고요. 그래도 정 불편하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돌비 액세스 설정 들어가서 커스텀, 이퀄라이저 바에서 125Hz랑 250Hz 데시벨을 3-4칸 내리시면 됩니다. 딱 이 주파수 대 음량이 커지면 스피커가 그 진동을 못 버티고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라서요. 그럼 팝핑 노이즈가 없는 음악에서 맥북 에어랑 G15를 비교해보죠. 다음은 디자인과 무게입니다.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도 전반적으로는 게이밍 노트북답지 않은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상판은 마그네슘 합금, 키보드 덱과 하판은 플라스틱으로 알고 있고 두께는 ECM 정도로 얇은 편이죠. 형제 노트북이라고 할 수 있는 G14는 상판에 있는 이 조그만 구멍들에 LED를 탑재한 옵션이 있지만 G15는 그런 건 없고 대신 안쪽에 빛을 받으면 반짝거리는 필름을 넣어놨습니다. 호불호는 있을 것 같은데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레이랑 화이트 색상 중에 고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화이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클립스 그레이 색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웬만하면 그레이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G15에는 힌지를 열면 키보드 덱이 들리는 에르고 리프트 힌지가 적용은 되어 있는데 G14랑 비교해서 그렇게 많이 들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힌지 오픈은 놀랍게도 180도를 넘어 190도까지는 돌아가요. 무게는 실측치 1.98kg으로 스펙상 무게인 1.9kg과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약간 더 무겁다는 건 실망스럽습니다. 마지막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은 성능입니다. 일단 성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라이젠 세잔 5900HS 옥타코어 CPU는 현재 최고의 노트북 CPU 중 하나고 RTX 3060의 그래픽 성능 역시 상당히 괜찮았죠. 다만 RTX 3060의 전력 제한이 기본 80W에 다이나믹 부스트 95W로 별로 높지 않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제한이 더 높은 레노버 리전이나 MSI GP66 이런 애들보다 그래픽 성능이 더 떨어지긴 합니다. 다만 그 차이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사장님 자료 참고하면 리전 5 프로랑 비교해서 G15의 타임스파이 그래픽 점수가 10%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G15 성능의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는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나
보조 전원으로 사용할 경우 성능이 매우 심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G15는 65W C타입 PD 충전기를 연결했을 때, 그리고 배터리 사용 시 그래픽 성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심한 감소를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 배터리 녹아내리니까 집 안에서는 이렇게 쓰는 걸 추천하진 않지만, G15는 휴대를 상정한 게이밍 노트북이기 때문에 집 밖에서도 고사양 작업을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 작업이 길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무거운 어댑터를 추가로 챙겨나갈 필요 없이 PD 충전기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소리죠. 다음은 아쉽지만 심각한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발열과 팬 소음입니다. 아니, 아까는 팬 소음이 좋다더니 왜 말을 뒤집냐고요? 제가 아까 좋다고 한 건 부하가 심하지 않을 때의 팬 소음이고, 게임이나 고사양 작업을 할 때, 특히 터보 모드로 설정했을 때의 팬 소음은 다른 게이밍 노트북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시끄럽단 소리예요. 막 G15가 조용하다는 얘기를 듣고 고사양 게임할 때도 그렇게 조용하다는 줄 착각하고 팔자에 없는 게이밍 노트북 샀다가 시끄럽다고 바로 팔아버렸다는 사람도 본 적 있으니까요. 사일런트 모드를 틀면 실제로 굉장히 조용해지긴 하지만 게임 성능이 꽤 떨어지죠. 물론 사양이 높은 게임이 아니면 사일런트 모드로도 할만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 노트북은 상당히 온도가 높은 편입니다. 내부 온도도 표면 온도도 꽤 높아요. 게임 중에는 게임마다 차이는 있지만 내부 온도는 CPU, GPU 모두 80도 이상을 찍게 되며, 게임 중 힌지 쪽 히트싱크 있는 부분의 표면 온도는 50도 이상으로 굉장히 높으며, 키보드 대개 온도도 40도대 중후반 정도로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도 만져지는 온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작업을 하지 않을 때 팬 소음이 조용하다고 했잖아요. 그 반대급부로 평소에도 노트북의 온도는 제법 뜨뜻하게 유지되는 편입니다. 결국 G15는 맥북의 애플 실리콘처럼 혁명적인 부품을 사용한 노트북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물리법칙을 벗어난 과도한 기대를 하면 큰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주파음이 난다는 보고도 있던데 제가 받은 제품에서는 나지 않는 것 같아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다음으로 포트 구성과 위치입니다. 사실 포트 구성 자체는 꽤 괜찮은 편입니다. USB-A 3.2 Gen2 2개, 100W PD 충전과 DP 출력을 지원하는 C타입 포트 2개, HDMI 2.0 하나, 유선 램 포트, 오디오 잭,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다만 왼쪽 아래에 쏠려있는 포트 위치가 약간 어색하고, 미러리스용 SD카드 쓰는 입장에서 요즘 대체 누가 마이크로 SD카드 슬롯 쓴다고 풀 사이즈가 아니라 마이크로 SD 슬롯을 탑재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죠. 자, 마지막 아쉽지만 심각한 단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램 구성이 온보드 8기가에 1개의 추가 슬롯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세부 모델에 따라서는 온보드로 8기가가 아니라 16기가 박혀있는 모델도 있지만 제 건 온보드 8기가 램이 들어가 있죠. 나머지 1개의 슬롯에는 32기가 램을 끼워도 잘 인식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듀얼 채널로 작동하는 램은 16기가고 나머지 24기가 램은 싱글 채널로 작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8 플러스 32기가 램을 사용하는 경우 16 플러스 16기가 듀얼 채널 램을 쓰는 경우보다 16에서 32기가 램을 사용하는 구간에서는 킹론상 더 느려집니다. 다만 아직까지 램을 16기가 이상 사용하는 게임은 잘 없고, 작업 시에도 싱글과 듀얼 채널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체감될까 하는 건 사실 의문입니다. 분명 아쉬운 부분은 맞지만 전 이게 딜브레이커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 마지막 명백한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첫 번째 단점은 웹캠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웹캠을 쓸 일이 있으면 별도로 로직텍 웹캠을 사용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당장 웹캠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작년부터 굉장히 많아졌고 올해도 많을 거고, 내년에는 좀 줄길 희망하지만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웹캠을 안 쓰게 될 것 같진 않거든요. 고집 부리지 말고 에이수스도 ROG 시리즈에 다시 웹캠을 박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예상하신 분이 있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합판 분해 시 걸쇠 내고도 문제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G15는 상판 빼고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노트북입니다. 그 사실 자체는 별로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합판을 열고 닫을 때 힌지 쪽에 플라스틱 고정 걸쇠가 있는데 그게 상당히 쉽게 부러집니다. 그 결과 잘 티는 안 나지만 지금 합판의 나사를 다 조여도 약간 벌어지는 부분이 생겼어요. 뭐 당장 쓰는데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니긴 한데, 제가 기가바이트 에어로는 합판을 5번 이상 열고 닫으면서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괜히 기분이 나빠지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닌데 솔직히 2021년 현 시점에서 재고가 있다는 가정하에 단 한 대의 컴퓨터만 사용할 수 있다면 전 무조건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 어댑터를 끼고 집에서 사용할 때는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으면서
가벼운 작업을 할 때는 소음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들고 나갈 때는 많이 무겁지 않고, 배터리도 오래 가고, 디자인 괜찮고, 키보드, 터치패드, 디스플레이, 스피커 좋고,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비싸지 않고, 웹캠이 없다거나 온도가 높다거나 하는 부분에 실망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역으로 묻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안 사면 뭐 사실 건데요? G15 말고도 앞으로 신형 게이밍 노트북을 몇 개 더 다룰 예정이긴 한데, 글쎄요, 이거 이상으로 제가 만족한 노트북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G15랑 같이 제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한 노트북은 레노버 리전 5 프로나 리전 7인데요. 그쪽을 다루게 된다면 G15랑 비교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도움이 주시길 바라며 다녀올게요.